제주 코난해변이라고 들어봤어? 이렇게 때깔 좋은 바다를 본 적 있어? 제주 코난해변을 눈앞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진정한 바다뷰. 가봤어? 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일단 여기 바다의 때깔을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때깔부터가 남다른 코난해변이라는 곳이고 구자읍 해안도로, 그리고 여기가 오늘 우리 땅이야. 해안도로에 딱 붙어있지. 지목은 임야고 면적은 1050제곱미터 321평이야 새롭게 뜨는 곳이 맞아. 새롭게 뜨는 스노클링 스팟이지 하풀이야. 코난해변 지목만 임야지 대지로 봐야 하는 게 우리 땅엔 지금 현재 건축 허가를 받아놨어. 건축물의 용도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지상 2층에 연면적은 60평이고 언제든지 설계 변경은 가능하니까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 구자읍 해안도로인 해안로야. 제주도에 안 와본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르겠지. 다 한 번쯤은 와봤을걸.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 가보는 거 아니겠어? 코난해변을 몰랐지 구자읍 해안도로는 다 타봤을 거고, 구자읍 해안도로를 달려봤는데 월정해변을 안 가봤을 수가 없잖아. 월정해변을 가봤으면 무조건 코난해변을 지나쳤다는 얘기야. 월정해변에서 1.4km 떨어져 있거든. 동선이 여기서 가던가 거기서 오던가 무조건 겹쳐서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 우리 땅의 정확한 법정동이 어딜까?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가 법정동이야. 어때? 월정해변만 이쁜 게 아니지? 바다의 때깔 장난 아니지? 이렇게 크고 작은 모래해변이 정말 많은 곳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애정하는 월정해변하고 동선이 겹친다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 그럴지 바로 색출 작업을 해볼까? 그러기 전에 아직까지 우리 땅 321평의 가격을 얘기 안 했다. 정신 나갔지. 구자읍 해안도로에 딱 붙어있고 요즘 제주도 동쪽의 가장 핫플이라는 코난해변과 때깔부터 남다른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2층에 60평짜리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우리 땅 321평의 매매가는 10억 원, 평당 311만 5천원 꼴이다. 먼저 선점하는 게 현명할 거야. 분명히 난 얘기했다. 아까 하던 색출 작업을 마저 해야지. 월정해변과 동선이 겹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게 될 거니까 결국 이게 싫은 사람들은 바다가 좋아서 조용히 놀고 싶은데 여기저기 사람들로 치이고 주차할 곳도 없고 해서 그게 싫은 사람들이지 뭐. 그냥 관광객 내지는 현지 그냥 주민, 그냥 현지 사람.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 갈수록 입가에 미소가 가득 눈썹까지 올라갈 기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이상하지? 누구겠어? 장사하는 사람들이겠지. 카페가 됐건 음식점이 됐건 숙박시설이 됐건. 지금 니치맨이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스노클링 하기 좋은 때깔 좋은 바닷가를 소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새롭게 대세로 뜨는 곳에 땅을 재빠르게 소개를 해서 여러분을 하루라도 빨리 장사의 신으로 만들어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 맞지? 이 풍경 보이지? 땅값을 생각하지 마. 맨 왼쪽이 우도, 그 옆이 지미병 오름, 그 옆이 성산 일출봉, 그리고 식산봉, 두산봉. 웬만한 해안도로 붙어서 평당 300만원 언저리 안 가는 곳이 있을까? 애월 해안도로나 용담 해안도로는 300만원 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잖아. 우리 땅에서 1.2km 떨어진 월정 해변 앞에는 빈 땅이 없어진 지는 아주 오래됐고 혹시 빈 땅이 있다면 얼마겠어? 월정리에서 살짝 꺾으면 행원리 번지거든? 같은 해변을 바라보고 있어. 가격 똑같이 달라고 해. 이 정도면 우리 땅하고 비교하기 쉽지 않을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아일랜드 조르바라고 혹시 알고 있어? 아마 그 카페가 구자 해안도로 역사의 시작점일 거야. 대략 2010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가격을 생각해봐봐. 분위기를 타거나 급반전이 있으면 가격이 금방 변동이 된다니까. 미리 선점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현명한 거지. 고요한 해안도로 그리고 적막한 포구, 정적만 흐르는 여기가 정말 무릉도원일까?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 1위. 솔직히 진짜 무릉도원이라고 만들어진 곳이 있을까? 소설 속에만 있는 거 아니야? 없으면 까짓거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나의 무릉도원. 속세를 떠난 별천지. 뭐 딱히 그다지 좋은 말도 아니구만. 신도 1위 입구에 딱 쓰여있길래 컨트롤 C 컨트롤 V 좀 해봤어. 풍경과 경치는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찾았지만 여긴 여전히 고요하다 못해 조용했다.
한동안 시끌벅적했던 것 치곤 너무 고요한데? 너무 가까이 가서 심각하네 어쩌네 하는 걸 봤는데 오늘은 쉬는 날인가? 배가 졸라 많을 줄 알았는데 어째 하나도 안 보이냐? 이것들이 나온다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니야? 라고 괴롭히네 어째네 해서 우려스러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래도 예전하고 다르게 좀 시끌벅적한 걸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안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좀 그렇다. 짬밥이 있으니까 여길 너무 잘 알거든. 이쪽으로 거래도 많이 했었고 나름 그동안의 역사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곳이기도 하거든. 근데 오랜만에 신도리의 물건이 접수된 거야. 처음엔 졸라 반가웠어. 오랜만에 신도리에 가겠구나. 반가움도 잠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솔직히 고민 좀 했는데 할 거니까 말하겠지. 오늘 우리 땅은 몇 안 되는 구족자님이 연락 오셔서 내놓으신 물건인데 접수해 주신 지는 사실 조금 됐어. 비가 와서 아직 현장에 못 갔습니다.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실제로 비가 자주 오긴 했지만 이렇게 기술을 한번 사용한 이유가 적극적으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솔직히 땡기지 않으니까 요 땅을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 어차피 토지주님도 이 영상을 보실 거지만 있는 그대로가 중요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이유야 어찌됐건 다녀왔으니까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고민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 2022년 9월 달에 소유권 이전을 하셨어. 아직 2년이 조금 안 되신 거지. 에이, 구입한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하겠지만 화제성이 높아서 덩달아 여기 신도리까지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 이때도 제주도의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은 안 좋았지만 여기만 특수를 누리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거든. 그래서 고민했던 이유 두 번째가 가격 때문이었어. 몰라, 이게 정상적인 시세인지 니치맨이 너무 짜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약 9년 전에 소문으로는 제주 신공항은 성산이 아니라 여기 신도리였거든. 실제로 신공항 발표 전날까지 현금을 종이 가방에 넣고 동네에 땅 사러 사람들이 돌아다녔다는 소문을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때 분위기 여기 어땠겠니? 신공항 부지 성산으로 발표했잖아. 다음 날부터 여기 초상집. 전날까지 현금 주고 땅 샀다가 막 잘못된 사람들 많아. 잘못된 트릭에 속아서 잘못된 시세로 땅을 비싸게 샀는데 땅이 팔리겠니? 제주 신공항이 성산읍을 약 9년 동안 낙후시켜 놓은 것도 있지만 여기 신도리도 한동안은 안 좋았어. 사람들 여기서 많이 울었다. 그러던 와중에 어쩌고 하면서 신도리가 갑자기 세상에 짜잔 하고 등장한 거야. 과거의 역사를 아니까 니치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절대 싸게 구입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너무 짙게 드는 거야. 평당 313만원 주고 구입하셨어. 이게 다가 아니지. 이 금액에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약 1%하고 취등록세 약 4% 들어가셨을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래도 건축허가는 받아놓으셨어. 이게 포인트야. 원래 이전 주인분이 받아놨던 것을 그대로 이전하시긴 했는데 뭔가 엇박자가 났는지 건축주 명의 변경이랑 착공 신고도 현재 소유주님이 섭외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했다고 하시네. 그래서 또 여기서 비용이 들어갔지. 예전하고 다르게 이젠 착공 신고하려면 빡세. 감리비 섭납해야 되고 산재, 고용 등등 이런 보험료도 내야 되거든. 그래서 총 들어가신 비용이 이래저래 2억 7, 8천만 원이야. 평당으로 따지면 350만 원 꼴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 땅은 지목이 현재 전이지만 실상은 대지와 같고 면적은 80평,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고 GIS 등급에도 하자는 없고 20m 폭의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는데 이 도로는 보이는 것과 같이 신도리 해안도로지. 요건 특히 졸라 자랑스러워. 미리 얘기하지만 근사하고 스케일 큰 거 원했다면 포기해. 전혀 그렇지 않아. 설계 변경할 걸 작정하고 일단 허가만 살려놓자는 기술 들어간 거야. 연면적 15평,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구조는 목조로 하셨네. 바꿔, 여기하고 안 맞아. 지상 1층에 다락을 넣은 구조인 것 같은데 다락 면적까지 하면 약 26평은 되는 듯하다. 집만 짓고 살 거면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언제든 내가 원하는 구조나 모양으로 설계 변경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상상했던 건 다 갖추고 있는 애야. 신도 포구 바로 앞에 있지, 해안도로 접해 있지, 면적 지할통만 해서 만만하지. 무엇보다 지구 망할 때까지 영구조망이잖아.
게다가 해안도로보다 땅도 높아. 살짝 동산이야. 요놈 하나만 놓고 봤을 땐 하자 1도 없는 진짜 완소 땅이라니까. 완전 소중한 땅. 완소 땅의 가격은 얼마냐고? 2억 9천만 원. 평당 360만 원. 꿀이다. 딜 들어와. 구입하신 금액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점은 있을 거야.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자고. 토지 주인장이신 구독자님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만 이겨내고 나면 언젠간 다시 꿈을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 땅이 주인장분한테는 무릉도원이 맞아. 실행하셨다면 분명 무릉도원에 이미 살고 계셨을 거야. 낚시하고 스노클링하고 운 좋으면 돌고래랑 같이 수영하다가 대화 좀 하고 산책도 하고 피곤하면 좀 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생각나면 비행기 타고 잠깐 나갔다 오면 되고 결국 무릉도원 내가 만드는 거지 뭐냐. 안 그래? 소개를 한 해 만에 튕기다가 결국 진심을 다한 이유가 있어. 네가 뭔데? 선입견에 사로잡혀 가격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건방져 보이더라고. 땅은 다 임자가 있는 건데 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판단은 고객이 한다. 이게 내가 내린 결정이야. 사실 비밀인데 네 치매는 무릉도원 요딴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왠지 도사 같잖아. 평대 해수욕장 앞 해안가에 잊혀지고 오래된 폐가 세 채. 제주시구자읍 평대리. 첫 느낌부터 뭔가 팍팍 와닿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왔는데 이것부터 확인을 좀 하고 간다. 제주도 부동산값 비싸네, 거품이네, 이런 얘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이젠 니치맨도 헷갈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잔뜩 거품이 낀 것 같아. 요즘 많이 정신 차렸어. 너네는 되고 제주도는 안 되냐? 너무 그렇게 색안경 선글라스 끼고 바라보지 마라. 제발. 이토록 아름다운 구자읍 평대리 앞바다 해안가에 정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상상은 다 해봤던 물건이잖아. 맞지? 딱 봐도 대지의 규모가 상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리 외로이 벌어졌던 것일까? 잊혀졌던 것일까? 미쳤냐?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이 얼마짜리인데 버렸겠니? 그냥 방치한 거지. 사람의 손길이나 흔적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어르신들이 살다가 돌아가셨거나 연로하셔서 이사를 가셨을 것이고 그조차도 오래되다 보니 잠시 잊혀져 지내왔던 거겠지. 어쨌든 마당 안에 잡초가 많이 없는 곳으로 봐선 잠시 동안만 사람이 머물지 않는 잊혀진 폐가일 거야. 관리까지 소홀했던 곳으로 보이지는 않아. 월정예변은 너무 잘할 것이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행원리 코난해변 이쪽도 다들 잘 알잖아. 평대리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 대신에 매니아층이 좀 두터워. 월정하고 세화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평대리인데 월정하고 세화가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싫다는 사람들이 있거든. 한적하게 스노클링을 즐기거나 가족들만 즐길 수 있는 작은 해변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평대 해수욕장이라고 보면 될 거야. 몰라서 안 가봤지.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무조건 다시 찾는 곳. 여기 평대리 해변을 나름 강력하게 추천해보는 이유가 있어. 월정 갔다, 세화 갔다, 성산 일출봉 가는 관광 코스에는 누가 있니? 최근 제주도에 다녀간 사람이라면 다들 알 거야. 바가지 요금이다, 미쳤다, 이래서 일본 가고 할 때 요즘엔 이분들이 제주도를 점령하고 계시잖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일단 평대리에는 안 계셔. 일단 관광 코스에 애초부터 이쪽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안 계시지. 설령 사람들이 조금 보인다 해도 계신 분들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분들만 계신 우리 땅은 모두 2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지인 전하고 대지하고 섞여 있어. 전이 363평이고 대지가 56평으로 더 작네. 어쨌든 2개 필지의 총 면적은 419평이나 된다. 왜 모두 대지로 안 되어 있을까? 좀만 기다려보시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면적이 조금 이상하지. 연면적 59.5제곱미터 18평이래. 눈에 보이는 것만 3채인데 너무 작지. 뭔가 잘못됐지. 비등기 건물이라는 얘기고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실제 현황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일단 실제 폐가 세채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 좌측에 요 건물이 안거리인데 대략 25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중간에 여기가 창고 같은데 9평 정도 되는 것 같네. 우측에 요 건물이 밭거리 같은데 대략 27평 정도 되는 것 같다. 실제 면적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본 거라 정확하지 않다는 거. 어쨌든 폐가 세채의 대략적인 연면적이 203제곱미터 61평 정도 된다는 건데 건축물 대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대지는 작고 전이 큰 이유를 혹시 알겠어?
머릿속에 막 지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잘 들어봐봐. 우리 폐가세체의 용도지역이 뭔지 먼저 봐야 되겠는데, 용도지역이 바닷가에, 그것도 해안도로에 딱 붙어있는데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봐도 해안선을 끼고 있는 곳에 일반 주거지역이 잘 없거든. 몇 군데 안 돼. 해안가를 끼고 있으면 보존관리나 보존 녹지가 대부분이거나 계획관리나 자연 녹지만 돼도 땡큐라고 해야 될 건데, 일반 주거지역이 해안선까지 끼고 있으니까 형제들은 사실 복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곳일 거야. 어쨌든 그렇단 얘기고, 일단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 안 봐.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도 그냥 대지로 봐. 전이 363평이고 대지가 56평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어쨌든 그냥 대지 419평이라고 생각하면 돼.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마찬가지야. 지목이 아무리 농지로 되어 있다고 해도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 농지가 아니니까 대지로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필요 없어. 전하고 대지하고 섞여 있던 말던 다 대지로 본다는 거니까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마. 자, 이건 해결이 됐고, 건축물 대장하고 현황하고 안 맞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쯤에서 우리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저기 보이는 폐가세체를 깔끔하게 뽀갠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인가? 물론 살려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니까 남는 부지에 신축을 더해 널널하게 붙일 수도 있겠지. 뽀개는 걸로 마음 먹었다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기는 해. 모두 뽀갠 다음에 멸실 신고하면 끝이거든. 물론 폐가 주인이 뽀개는 줄 거야. 안 그럼 폐가 주인도 미등기 부동산 양도한 것 때문에 양도세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이 좀 달라서 폐가 세채를 꼭 그대로 살려야겠어? 그래, 그럼 살리면 되지. 1988년 10월 말 법 시행 전에 축조된 건축물은 추인허가, 즉 양성화가 가능해. 그럼 1988년 10월 말 이전에 지어졌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데, 그나마 우린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잖아. 근데 아무리 건축물 대장을 봐도 허가 날짜도 준공 날짜도 없네. 어떻게 하지? 이럴 땐 토지 대장의 토지 이동 사유를 보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지롱. 우리 땅 2개 필지 중에 56평이 분할되면서 대지로 바뀐 날짜가 1927년 3월 31일이라고 나와있네. 적어도 이때를 전후로 여기에 건축물이 지어졌다고 보면 되겠네. 됐지? 그럼 이걸로 끝나나? 그럼 재미없잖아. 좀 더 빡세야 제주도지. 양성화 조건은 충족을 했으니까 건축물 대장의 연면적 18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실제 현황에 맞게 맞춰야 되겠지. 폐가 세채가 자리 잡은 현황에 맞게 실측량을 할 거야. 측량을 하면 대지 어느 지점에 어떤 건물이 어떤 면적으로 자리 잡았는지 나오겠지. 그럼 그걸 그대로 도면으로 옮겨서 그려. 그걸로 끝나냐? 또 아니지. 요걸 토대로 또 그려. 소방, 설비, 전기 등등 이렇게 완벽하게 건축 도면을 완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양성화시키면 건축물 대장이 현황하고 딱 맞게 떨어지는 거지. 그런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토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폐가 주인이 완료한 다음에 새로 바뀐 주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복잡해? 머리 아파? 안 그래도 돼. 신경 쓰지 마. 폐가 주인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뽀갤 거냐 안 뽀갤 거냐 요것만 고민해. 나머진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별거 아닌데 조금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간다. 엄연히 버젓이 해안도로에 접해 있는데 여기로 진입을 안 해. 이상해서 폐가 주인분께 물어봤는데 그냥 옛날부터 여기 뒤로 진입을 했대. 그렇다고 여기 뒤쪽 도로에 접해 있냐? 그렇지도 않아. 그냥 남의 땅으로 다녀. 이상하다. 올레길처럼 진입로까지 만들어져서 버젓이 철문까지 달아져 있어. 별거 아닌데 괜히 궁금하잖아.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를 봤더니 알겠더라고. 과거엔 요 땅까지 폐가 땅에 속했더라고. 2012년에 분할하면서 판매를 했어. 과거엔 내 땅이었으니까 철문도 만들어놨고 진입로도 만들어놨던 거지. 무턱대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에다가 만들어놨겠어? 어쨌든 언제든지 요 땅 주인이 치우라면 치워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겠지. 그래서 얼마냐고. 얼마면 되겠냐고. 제주시 구자읍 평대리 해안선을 품고 있는 우리 폐가 세채의 매매가는 18억 8,550만원, 평당 450만원 꼴이다. 오늘 우리 폐가 세채는 가격이 비싸네, 싸네 요런 걸 따지는 개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가치의 개념을 싸다 비싸다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 어쨌든 갖다 붙이기는 잘.
그래도 이건 확실히 짚고 가야지. 제주도 바닷가에 딱 붙어있는 부동산의 가격, 다른 관광지 또는 다른 해안 지방에 비해 절대 안 비싸다는 거 인정 좀 하자.